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9조 나왔네요.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이네요. 그죠? 대상 적격은 뭐가 나와요, 시험에? 판례가 나오잖아요. 그쵸? 특정 판례들, 특정 사례들이 과연 처분 등에 해당해 대상 적격 충족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돼?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 조문 특강에서 뭐 뺀다 그랬죠? 판례는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판례는 안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판례는 일단 빼고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취소 소송은 한번 본문 읽어보시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은 2조 1항에서 2조 1항 1호에서 처분 등이라는 건 처분 더하기 재결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처분에 대한 정의는 2조 1항 1호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재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19조 단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뭔가 옛날 법이라서 말이 그렇게 막 약간 잘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다라고 되게 잘 안 쓰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해석하는 건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조 단서는 재결 취소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구나. 재결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니죠.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원처분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19조 단서는 원처분주의. 제가 여러분을 낚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맨날 재결주의죠? 하라고 하면 그냥 아니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원처분주의는 재결주의와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재결주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재결만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행정청이 당사자, 상대방에게, 우리 일반 국민에게 똥을 뿌리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이런 침입적 처분을 하면서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허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뭔가 나쁜 걸 주든지 아니면 좋은 거 달라고 했는데 거부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일단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쁜 걸 뿌리면서 시작을 했다고 해봅시다. 허가 취소 매겼어요. 다퉈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보통 여기서 취소 소송 제기합니다. 이 기본 세팅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원처분주의가 머릿속에 들어가 계신 거라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재결주의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원칙이었다면 여기서 바로 취소 소송으로 가면 다 까이는 거예요. 재결주의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뭐가 돼야 되죠? 반드시 재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결주의라는 건 반드시 재결이 들어가야지만, 재결이 나와야만 그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되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주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서 재결이 나왔는데 그 재결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바로 재결주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결주의라면 여기에 반드시 무슨 단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의 대표주자인 취소심판을 청구했다가 까이는 기각 재결이 나와야지. 그래야지만 비로소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재결주의예요. 아시겠죠?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원처분청이 한 허가 취소를 다투는 게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준 거구나, 재결로. 그러니까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겠다 정도의 급이 되어야 된다고요, 행정심판위원회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에선 행정심판위원회는 결론은 빨리 내줘,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아 정도의 메리트만 있을 뿐이지 전문성은 법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다가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A 행정청이 허가 취소를 한 게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행심위가 기각재결을 한 게 권위가 더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일단 일반적으로는 A 행정청이 허가 취소를 한 게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가 중론인 겁니다. 그래서 원처분주의가 원칙인 거라고요. 아시겠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좀 중요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과세처분. 과세처분 나오면 A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과 행정심판 단계 뭐 거쳐요 보통 여기서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 넣잖아요. 그쵸?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재결주의까지는 아니죠. 그건 사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일 뿐이지. 왜냐하면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처분을 담당할 수 있는 조세심판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과세처분의 특수성을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까지인 거죠. 어쨌든 재결주의까지는 아니죠. 대신 그래서 재결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우리나라에서 원칙은 원처분주의입니다. 자, 재결주의는 재결만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처분주의는 원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제가 맨날 낚는 건 여기서밖에 없잖아요. 아니죠. 원처분주의는 원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결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신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원처분주의일 때는 한 9대1 정도 비율로 9대1 정도의 비율로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훨씬 많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뒤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편하다.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아시겠죠? 자,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중요하니까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도대체 뭔지 알아보러 가야겠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이게 도대체 뭐냐? 재결의 고유한 위법.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서 재결이 나오기까지 단계에서 뭐가 있는 거죠? 주체의 위법이라든지 절차의 위법이라든지 형식의 위법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온 재결은 재결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뭐 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허가 같은 거 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보조금 달라고 신청을 해도 되고, 보조금 신청이라고 해볼게요. 뭐 신청했는데 갑에게만 지급이 나왔습니다. 지급 A 행정청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을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취소 심판 청구합니다. 우리는 재결주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재결이 어떻게 했었는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행정심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경원 관계였던 을이 허가를 받지 못한, 지급을 받지 못한 을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취소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해서 뭔가 결론을 내줄 겁니다. 근데 기각재결이 나왔대요. 권리 구제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취소 소송까지 가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처분주의 원칙이라는 거는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얘기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도대체 뭔지 찾아보려고 세팅을 한 거예요. 고유한 위법을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주체 위법.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들이 있다 그랬죠.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어디 소속이야? 갑 회사 소속인 사람이 들어있었던 거죠. 문제가 있죠? 안 되는 거죠. 주체 위법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의 위법이 있다. 이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네. 그다음 두 번째, 절차의 위법입니다.
취소 심판 청구하면 근거법에 이렇게 돼 있나 보죠. 갑회사, 을회사 이런 사람들이 보조금 지급 신청했을 때 결론 내리려면 갑회사, 을회사 불러서 뭐 반드시 거쳐봐라. 청문 한 번씩 해봐라. 근데 안 거쳤네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절차의 위법이 있는 거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 그 다음 세 번째, 형식의 위법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의 위법은 재결서 정본에 재결서는 행정소송에서 뭐에 대응되는 개념이죠? 판결문, 판결서에 대응되는 개념이잖아요. 판결문에는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청구 취지에 대응, 소장에서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개념인 판결 주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장에서 청구 이유에 해당하는 개념인 판결 이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주문과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재결서도 동일해요. 주문과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는 기재가 있어? 주문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이유의 기재가 없네요. 야, 그냥 까. 원고 청구 까.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근거는 뭔데? 아, 모르겠어. 그냥 쓰지 마. 그냥 기각해서 결론만 내서 보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 써줘야 돼요. 형식의 위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절형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게 심리가 되어서 나온 재결은 재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야, 이거 재결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심리를 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첫 번째가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이었고 또 뭐 있어요? 내용의 위법 있잖아요. 내용의 위법. 일단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거. 재결의 내용의 위법도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한다가 시험에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결국에는 네 개를 얘기하는 거죠. 주, 절, 형,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내용의 위법도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다가 은근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일단 내용의 위법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한다. 얘는 구분이 좀 힘들었어요. 카테고리화 시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킵니다. 내용의 위법을 해놓고 재결의 종류를 여기다 쓰는 거죠. 첫 번째 인용 재결, 두 번째 각하 재결, 세 번째 기각 재결.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서 내용의 위법이 뭔지 재결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걸 내용의 위법이 있다고 표현하는구나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판례예요. 이 뒤쪽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하나 판례. 일단 첫 번째 인용 재결에 관련해서는 인용 재결로 비로소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인용 재결을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경우에 한해서 인용 재결에 뭐가 있다? 내용의 위법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네 머릿속에만 있잖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요. 허가를 받았어요. 왜 받았지? 다퉈야죠. 누가 다툽니까? 을이 다투죠. 을이 근데 우리는 바로 소송으로 안 가고 지금 재결이 나와야 되니까 취소 심판 청구했죠. 근데 여기서 웬일? 인용 재결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취소 소송이었어요.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허가를 지우게 되는 거죠. 행정심판 단계도 동일합니다. 취소 심판 단계, 행정심판 단계니까 이렇게 하나 하고 행심 단계. 행심위가 인용 재결을 했다는 건 소급해서 허가를 지금 지우겠다는 의미죠. 가능해요? 가능하죠. 법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심판위원회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인용 재결했어. 지금 누가 화가 나요? 갑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갑이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내 허가 왜 없어졌지? 다퉈야겠다. 취소소송 제기하려고 보니까 뭘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원처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재결 아니면 원처분을 다퉈야 되는 건데 얘가 원처분이고 얘가 재결인 건 아시겠죠? 원처분주의. 아까 전에 원처분이 한 9 정도의 비중이고 재결이 1의 비중이라고 했으니까 원처분에 대해서 다투자. 갑에 대한 허가 취소소송.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맞죠? 사람들은 뭘 다투면 된다? 공문서를 다투면 돼요. 애매하면 공문서를 꺼내서 뭘 다투어야 될까 찾아보면 된다고요. 지금 공문서는 2개 나왔잖아요. 누구한테 나왔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갑한테 나온 허가
원처분 하나, 그다음 재결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왔죠. 갑은 뭘 다퉈야 되겠어요? 이거 다투면 미친놈이지. 그죠? 이걸 왜 다툽니까? 인용재결로 인해서 이미 없어지기도 했고 이걸 다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밖에 못 다투죠. 그러니까 재결 취소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재결 취소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결 취소 소송이 우리나라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은 해요. 대신 요건이 필요한 것뿐이지. 뭡니까?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결의 고유한 위법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재결을. 그때 고유한 위법이 주체라든지 절차라든지 형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내용의 위법이 있다로 보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인용 재결로 비로소 불이익을 입은 자는 재결의 내용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인용 재결을 다툴 이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원처분과 얘가 원처분이죠.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재결의 경우에는 재결의 내용에 위법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원처분은 갑한테 플러스인데 재결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다면 재결 다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지 아시겠죠? 인용 재결로 비로소 불이익을 입게 된 자는 그 인용 재결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왜죠? 재결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결의 위법을 뭐라고 하죠? 내용의 위법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인용 재결은 두 개 있어요. 또 하나 뭐인지 아세요?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보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부적법 각하했어야 함에도 인용 재결한 경우. 위랑 동일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한테 또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을이 취소 심판 청구했습니다. 행심위가 그래서 뭘 한 거죠? 인용 재결을 때려버린 거죠. 그래, 갑에 대한 허가는 뭔가 잘못됐네 라고 인용 재결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인용 재결을 다퉈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 이거 뭔지 알겠어. 근데 이게 단순히 허가가 플러스고 재결이 마이너스라서 다툴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지금 이 두 번째 사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허가가 나오고 나서 을이 제3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갑에 대한 허가가 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소기간 안날 90일이죠. 안날 90일을 도과해서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행정심판도 안날 90일은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안날 90일을 도과해서 취소 심판 청구했어요. 그럼 행심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하했어야 됐죠. 각하했어야 됐는데 지금 인용재결한 거잖아요. 바보같이 행정심판위가 잘못했네. 그렇다면 인용재결은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재결을 다툴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뭐 했어야 되니까? 각하재결했어야 되니까. 원래 각하재결했어야 함에도 바보같이 행심위가 기간 계산 잘못해서 인용재결 때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재결이죠. 이때 재결 취소 소송도 받아주고 이거 색깔이 반대가 됐네.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이때 재결에 뭐가 있다? 내용의 위법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일로 갔어야 되는데 일로 가는 게 옳은 것이었는데 행심위가 바보같이 오해해서 제소기간 준수로 오해해서 인용재결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얘입니다. 부적법 각하했어야 함에도 인용재결한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 인용재결 다툴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다툴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그 다음 또 반대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 각하재결 보겠습니다. 각하재결은 방금 전에 보셨던 얘랑 되게 유사한 애예요. 말이 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적법한 행심 청구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죠? 부적법하다고 오해해서 부적법하다고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각하재결했습니다. 이 경우 그 각하재결을 다툴 수 있게 해줍니다. 얘는요 제3자까지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해집니다. 갑한테 뭐가 나왔냐면 나쁜 게 나왔어요. 허가 취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바로 안 가고요. 우리는 취소심판 청구해야 되죠. 행정심판 단계.
아, 엄청 마음에 안 드네. 어이, 같이 봐. 아, UI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괜찮아요? 네. 취소 심판 이렇게 청구했죠. 근데 여기서 이번엔 또 각하 재결을 내렸네요. 바보같이. 뭐해서? 오해해서. 뭐라고 오해했겠어요? 야, 청구기간 도관데 안날 90일 넘어서 지금 취소심판 청구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못 다퉈 라고 각하 재결했어요. 근데 행심이가 또 바보같이 행동을 했지. 원래는 지킨 거라고요. 취소가 나오고 안날 90일 안에 들어와서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줬어야 됐죠? 본안 심리를 해줬어야 됐어요. 본안 심리를 해서 기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본안 심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본안 심리조차도 안 하고 그냥 각하했잖아요. 오해에서 문제가 있었죠. 재결에 뭔가 문제가 있네요. 맞죠? 각하 재결하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다투려고 하는 겁니다. 각하 재결 취소 소송 제기하면 받아줍니까? 받아준다고요. 취소 소송 받아준다.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니까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때 고유한 위법은 뭡니까? 내용의 위법인 겁니다. 그 내용의 위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하 재결한 경우 재결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다고요. 다툴 수 있다고요. 그때 재결을 다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니까. 그때 재결에 고유한 위법은 도대체 무슨 위법인데 주절형의 문제가 없으면 내용의 위법인 거죠. 아시겠죠? 마지막 기각재결. 기각재결은요. 수험적으로 일단 내용의 위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기각재결 나오면 내용의 위법이 없으니까 원처분 취소소송으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이냐? 언제나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내용의 위법을 시험에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사실 내용의 위법은 뭐가 있냐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하잖아요. 본안전 심리에서 심판 청구 요건, 우리가 흔히 소송에서는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심판 청구 요건을 한번 심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본안 심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행정소송이랑. 그럼 뭐 하겠어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따져보겠죠.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따질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뭐 경제 상태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지 않았다든지 그 상태에서 재결을 내리면 문제가 있는 재결이고 그게 바로 내용의 위법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내용의 위법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반드시 행심위가 반드시 고려했어야 되는데 고려 안 하고 그냥 재결을 내렸어. 주절형의 위법은 없었어. 그러면 내용의 위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본안 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각재결이 나왔다면 일단 내용의 위법 없는 걸로 연결시켜도 수험적으로는 무방하다. 수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무방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죠. 기각재결이 나왔습니다.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볼게요. 재결 취소 소송. 기각재결 나왔는데 재결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놓고 거기서 뭘 주장하는 거죠?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전에 원처분주의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원처분주의라는 건 원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뭐만 주장해야 돼요? 재결에 고유한 위법만 주장해야 되고요. 원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만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완전히 나뉘어요. 딱. 원처분주의라는 건 원래 이런 거예요. 원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면 원처분에 이런 위법이 있습니다만 주장해야 되고 재결에 위법이 있는데요 라고 주장하면 걔는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법원이 아예 봐주질 않으니까. 재결 취소 소송 제기하셨습니까? 원처분주의인 상태에서 재결 취소 소송 제기하면 원처분에 대한 위법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이 소송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대상이 재결이기 때문에. 반대로 재결주의는 재결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해놓고 그 소송 안에서 원처분은 이런 위법이 있고 재결은 이런 위법이 있습니다라고 전부 다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재결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어쨌든 원처분주의는 소송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소송의 대상이 다르니까 그 대상에 대한 위법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원처분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원처분주의에서 기각재결 나왔죠.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재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취소소송 가능한 나라니까. 근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송에서는 뭐만 주장해야 된다고요? 재결에 대한 위법만 주장해야 된다고요. 근데 원처분에 대한 위법을 주장해?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결주의는 뭐가 있습니까? 재결주의는 감, 노, 특이 있죠. 감사원 재심 판정, 재심의 판정이었나요?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특허심판원의 심결. 개별적인 사례, 이거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건지는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필기노트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그 화살표 제가 맨날 그리는 그걸로 설명 잘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꼭 알아야 돼? 아니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감노특만 외우면 돼요. 재결주의 감노특. 이거 이상 벗어나서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 벗어나서 나온 적? 이건 사실 벗어나서 나온 것도 아니지.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재결주의가 채택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중노위 재심 판정만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재결주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때 피고 누구예요? 중노위가 재심 판정했잖아요. 그럼 중노위를 피고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근데 중노위 위원장이잖아요. 피고가 그때. 그죠? 그거까지 아시면 끝입니다. 피고는 중노위 위원장. 여기는 감사원. 여기는 특허심판원. 장이겠죠? 이게 피고.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일까? 장일까? 이거 궁금하네. 특허심판원이 감사원 같은 거라면 특허심판원일 거고, 특허심판원이 그 뭐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조세심판원 같은 거라면 조세심판원 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때 피고. 요거 궁금하네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건 뭐만 나온다? 얘만 나오죠. 중노위 위원장. 그래서 엄청나게 까다로운 내용인 재결 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정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수님 교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자. 결국에는 이것도 다 개별 판례 하나하나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걔를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 생각을 좀 합니다. 20조 보겠습니다. 제소기간까지는 봐야 될 것 같네요. 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일단 대원칙 안날 90일. 그다음 단서 본문과 단서. 이쪽은 제가 잘 안 읽죠. 여기서부터 18조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까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잘 안 읽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행정심판 청구했대. 너는 권리외 잠자는 자가 아니고 일단 행정심판이라는 우리나라의 준사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권리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소송으로 오기 전에 일단 행정심판 청구 한번 해봤구나. 그러면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뒤로 좀 밀어줄게 인 거였죠. 언제로 밀어주는 겁니까? 행정심판 단계가 끝날 때까지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심판 단계가 끝났다는 건 변론 종결 이런 게 아니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확실히 선고가 나와서 송달을 받아야만 결론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권리구제가 됐으면 거기서 권리구제 됐으니까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고 거기서 권리구제가 안 됐음을 알면 그때부터 90일을 카운팅해서 소송으로 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네. 처분, 침익적 처분입니다. 허가 취소 같은 거 나왔어요. 일단 행정심판 청구 기간도 90일,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 기간도 90일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20조 1항 단서를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행정심판 중에 대표주자인 취소심판 청구한 경우를 봅시다. 취소심판 청구가 됐고 여기에서 기각재결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기각재결이 나오니까 이제 소송 제기해야 되겠다.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흐름 아시겠죠? 처분이 나왔고 취소심판 청구했다가 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취소소송이 적법한 소제기냐라고 봤을 때 20조 1항 본문에 따르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90일은 도과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조 1항 본문에 따르면 얘는 제소기간 도과한 소송이니까 각하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취소심판, 행정심판 단계 거쳤으면 기산점을 뒤로 밀어주잖아요. 어디까지 밀어준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 그렇다면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까지 밀어줄게 였죠. 그래서 취소심판 청구했습니까? 기각재결 정본 송달일까지 밀어주고 이때부터 90일을 새롭게 카운팅 해주겠다 가 되는 거죠. 이 안에 취소소송 제기가 되면 얘는 2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제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소송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이 기산일이 된다. 기산점이 되겠다. 기산점을 뒤로 밀어줌. 만약에 20조 1항 단서 같은 게 없으면 우리 법에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취소심판이랑 취소소송 같이 넣어야 돼요. 같이 90일 안에 같이 넣어놓고 취소심판이 보통 결론이 빨리 나오니까 취소심판에서 까이면 오케이 그때 소송 제기하는 거 잘 해놨다 이제 그거 기다리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와서 권리구제를 받았어. 그럼 소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하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취하하기 전에 내가 소송 제기할 때 소송은 돈이 들잖아요.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 비용 낸 거는 내가 포기하고 취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심판으로 권리 구제가 되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겠죠. 그걸 규정한 게 바로 20조 1항 단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엔 2항 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서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사유. 누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는 누구한테 인정됩니까? 처분의 제3자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 세팅 한번 해봅시다. 갑에게 허가가 나왔어요. 갑이 머리를 쓰는 거죠. 꼼수를. 이 허가가 무슨 허가예요? 공장 설립 허가. 공장 설립 뚝딱뚝딱 시작하면 인근 주민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 주민이 취소소송 제기할 것 같으니까 원래 20조 1항 제소기간 안날 90일 또는 2항 있은 날 1년 둘 중에 하나가 지나면 제소기간은 완전히 도가게 돼서 못 다투게 되는 거지. 그래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지나서 오늘 며칠이에요? 9월 20일 24년 한 25년 9월 25일 정도 1년 충분히 지났잖아요. 이때부터 건축 시작, 공사 시작하는 거죠. 공사 시작 뚝딱뚝딱 인근 주민 알게 됐죠. 인근 주민 다음 날을 알게 됨. 뭘 알게 된 거예요? 허가가 있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소송 제기해야겠다. 뭐야? 왜 우리 동네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는 거지? 공장이 들어오는 거지? 소송 제기하려고 보니까 갑이 이미 처분이 있은 날 1년이 지났습니다. 둘 중에 하나 지나면 제소기간 도과니까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20조 2항 단서죠. 나는 처분의 제3자야. 처분은 갑한테 나왔죠. 처분이 있다는 건 누구만 알아요? 처분을 준, 허가를 준 행정청과 처분을 받은, 허가를 받은 갑만 아는 거예요. 보통 제3자한테는 알려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가 20조 2항 단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처분의 제3자인 을은 뭐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정당한 사유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조 2항 본문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내용. 그게 바로 정당한 사유인 거예요. 보통 처분의 제3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은 여기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을이 이때 알게 됐잖아요. 이때부터 뭔가 제한이 없는 거예요.
1년은 일단 지났고 그러니까 1년 이미 끝났어. 이때 알게 됐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비로소 알게 됐으면 안날 90일을 여기서부터 카운팅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처분의 제3자가 처분 있음을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90일은 체크하겠다라는 겁니다. 있은 날 1년 정도는 배제가 가능하지만 어쨌든 알게 됐으면 안날 90일은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90일은 카운팅한다.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불변기간이라는 건 법관이 임의로 느리거나 줄이는 게 불가능한 기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 아셨어요 혹시? 이 불변기간 여기 지금 20조에 1항과 2항에서 날짜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안날 90일, 있은 날 1년. 이거 두 개가 다 불변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아니에요? 여기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만 불변기간이에요. 90일만 불변기간이에요. 2항의 1년은 불변기간이 아니에요. 법관이 임의로 느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정당한 사유가 좀 그거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처분의 제3자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있은 날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의미에서 무조건 지나면 권리는 완전히 끝나는 거야 라는 불변기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이 90일만 불변기간이에요. 90일만 여기서. 얘랑 비교되는 게 조금 있다가 제3자의 재심 청구에서 안날 30일 확정된 날 1년이 또 나올 거예요. 거기서는 그 두 가지 날짜가 전부 다 불변기간입니다. 이따가 볼게요. 근데 이거를 뭐 꼭 야 이거 불변기간 얘는 불변기간인데 얘는 아니거든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정도까지만 나온 적 있습니다. 그리고 불변기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법관이 임의로 느리거나 줄이는 게 불가능한 기간이다라고 해서 나온 적 있어요. 불변기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소기간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불효특실 하려고요. 안 경우 알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는 뭘 적용합니까? 우리 법을 보면 안날 90일을 적용하잖아요. 그쵸?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했으면 그럼 뭘 적용하겠어요? 있은 날 1년을 적용하겠죠. 그죠? 그때 이 안날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건데 이 있은 날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건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알았다는 건 송달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시라든지 공고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송달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 면허 취소 같은 걸 할 때 송달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알게 돼요? 내가 그 처분서를 송달 받았을 때 안 걸로 보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꼭 뜯어서 확인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그걸 알았다고 보거든요. 걔를 이렇게 표현하죠. 기산점, 제소기간의 기산점, 안날. 안날을 어떻게 본다? 현실적으로 안날로 본다.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안날이 반드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 고시 공고로 처분을 한 때를 보겠습니다. 이거 뭘로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죠. 불특정 다수에게 고시 공고로 처분을 했을 때 아니면 특정인에게 고시 공고로 처분을 했을 때 특정인에게 고시 공고로 처분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한테 원래 면허 취소 같은 걸 하려면 처분서를 안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 안겨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도망 다닌다든지 어쨌든 처분서를 못 받을 상황이야. 계속 못 받고 있어. 어떡하죠? 그 사람한테 영업허가 취소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행정청으로서는 최대한 도달을 시켜보려고 송달을 시켜보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면 띄웁니다. 홈페이지에 띄우고 우리 구청 오프라인 게시판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 뭐뭐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 날리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송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움으로써 영업허가 취소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우는 거죠. 그게 바로 특정인에게 고시 공고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언제 다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기산점 언제예요? 현실적으로 안날이에요. 특정인에게 하는 건.
효력 발생은 고시 공고를 띄움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영업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영업허가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그 처분이 실제로 있음을 안날로부터 체크를 해줍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고시 공고로 처분을 했을 때 기산점은 언제예요? 효력 발생일이죠. 얘는 현실적으로 안날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고시 공고로 처분을 하는 거 뭐죠? 일반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처분의 대표는 뭡니까? 횡단보도 설치. 그죠? 횡단보도를 여기다 딱 설치했단 말이에요. 다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을 만약에 실제로 안날을 적용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언제든지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건널 때 알게 됐으니까 나 오늘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년 지나서 처음으로 건너는 사람이야. 나 오늘부터 여기 횡단보도 설치 있는 거 알았으니까 안날 90일 아직 안 지났으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행정법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적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시 공고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기산점을 하나로 고정시켜서 빨리 행정법 관계를 안정시키는 게 필요해요. 언제로 하는 겁니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그냥 안날로 봐서 그때부터 90일 지나면 누구도 소송 제기 못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기산점이 언제죠? 효력 발생일이 되는 겁니다. 불, 효, 특, 실 외우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콜라보에서 잘 맞추시면 돼요. 이거 선택지가 되게 길단 말이죠. 선택지 3-4줄씩 되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 고시공고 같은 거 나왔어? 그러면 효 찾아가지고 효력 발생일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진짜 쉽게 맞출 수 있다 설명드렸었습니다. 알지 못한 경우는 있은 날을 정의해야 되는데 현효 효력 발생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산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90일 계산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24년 9월 20일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우리는 내일부터 1일이죠. 오늘부터 1일 아닙니다. 9월 21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초일 불산입 첫 번째 기산점. 저는 월별로 계산하죠. 9월 30일까지 있습니다. 30 빼기 20일 더하기 1. 더하기 1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10일. 10월 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일 누적 써야 되죠.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30이니까 71일 맞죠? 그럼 12월 중에 하루가 되겠네요. 12월 1일부터 12월 X일이 90일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 계산해 봅시다. X 빼기 1 더하기 1이 몇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지 이거? 19잖아요. 그죠? 얘랑 더해서 이거 나와야 되니까. 그쵸? X 몇이에요? 19죠. 19. 그냥 19죠. 12월 19일이 이 두 번째 월별 계산. 12월 19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영업허가 취소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서 취소 소송 또는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12월 19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9일 24시까지 어쨌든 소장을 넣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 12월 19일 요일 알려주세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다. 무슨 요일입니까? 12월 19일. 네? 목요일이에요? 안타깝네요. 네. 주중이니까 그러면 그냥 목요일로 끝나게 되는 거. 근데 보통 주말 계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12월 19일 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면 어디까지 늘려야 되죠? 월요일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찍을 때 시간 없다. 월요일 요일만 딱 계산하셔가지고 월요일 딱 찍으시면 그래도 한 70%의 확률로 받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계산하는 거 21년도에 한 번 나오고 그 전에도 안 나왔고 그 이후에도 안 나오긴 했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조까지 봤고요. 오전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21조부터 해서 오후에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